네, 다시 한번 눈물의 스피치 해주신 이지 리더님께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 바로 만나 뵈야겠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겁니다. 바로 게스트 스피치 시간인데요. 오늘 게스트는 또 다른 날과 다르게 또 많은 분들, 또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멋진 리더님 만나 뵙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이 비즈니스의 성공은 한 사람만의 성취가 아닌 수많은 또 다른 성공을 동반하기에 더욱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멋진 성공의 과정과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예우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뜨겁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메이라는 남다른 환경 속에서 남다른 시기에 남다른 선택으로 남다른 시간을 보내신 후 남다른 자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진정한 아메이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직접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시는 리더님이십니다. 신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아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고 오예 갔다 올게. 리더님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출로 왔습니다. 아시죠, 그죠? 대리 출석으로. 네, 저희 어머니의 빵꾸를 때우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도 되겠나 싶습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방중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너무 또 환영해서 기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옷이 들어오는데 몇몇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렇게 또 많은 도움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창원은 사실 대전에 비하면 시골이잖아요. 지금이야 제가 뭐 서울의 반, 창원의 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창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냥 조용하게 아메이 하는 아저씨인데 꾸준히 내 할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틀 전이었나? 목소리가 안 나온다.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좀 빚진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알겠습니다. 군말 없이 제가 바로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참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건 가족끼리 이렇게 땜빵도 해줄 수 있고 이게 너무 멋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또 아메이 가치가 느껴졌었어요. 어떤 빚을 좀 졌었냐면 제가 결혼이 이제 올해 10년 차거든요. 이제 10년 차가 돼서 몸도 찌뿌둥하고 코로나도 오래 겪었는데 와이프랑 같이 이제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저희가 프랑스를 2주를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죠. 지난주에 왔는데 그럼 2주 동안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또 좋은 여행 다녀올 수 있었는데 아이를 잘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제가 한마디 그거 없이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라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뭐 계속해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기 그 좋게 너무 좋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책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두려워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메 비즈니스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조금씩 두려워져요. 제가 모르는데 저를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희한한 그런 감정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메이를 제 아메이 주제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아메이로 한평생 먹고 살기 프로젝트 중인 거죠. 이 앞에 혹시 불이 있으면 더 잘 안 보이시진 않나요? 괜찮으세요? 네. 저야 뭐 어차피 이거 안 보니까 상관없는데 리더님들이 잘 안 보이실까봐 혹여나 네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아메이로 자발적 경제 독립 프로젝트 중 그리고 아메이로 나누는 인생 살기 프로젝트 중 네 그릇이 차면 더 커지잖아요, 그죠? 이미 또 여기 계신 또 한창호 리더님은 더욱 더 큰 어떤 플랜과 또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시고 저 역시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내 밥, 나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는 꼭 아메이 안 쪽은 아니지만 성공이라는 걸 딱 정의하자면 뭐 좋은 차, 좋은 집, 남들 보기 좋은 어떤 뭔가를 하는 거 그거 다 맞지만 결국 그것들의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그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새 차가 지금도 기뻐요? 아니잖아요. 결혼이 지금도 설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유효 기간이 짧은 어떤 유형적인 것들이었는데 사실 저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고민의 수준이 성장했다라는 걸 제가 인지하는 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5년 전에 하던 고민과 지금 하는 고민이 다르다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내 먹고 사는 거, 내 파트너 찾는 거, 내 소비자 찾는 거 고민하다가 내 파트너가 먹고 살 수 있는 내 파트너가 뭔가를 또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 저 그거 고민의 성장이라 생각하거든요. 높으신 분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민이 다를 뿐이죠, 그죠? 근데 고민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산적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그때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지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민이 달라졌다면 내가 정말 한 단계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은 것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여기는 자유와 저기는 책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저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30년 정도씩 이렇게 하신 선배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10여 년 정도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문득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저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 벌써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게스트 가면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중학교 때 가입하셨죠?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이라는 게 요즘엔 저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시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바뀌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떼시자랑 사이 간자 쓰잖아요. 시와 시 사이라는 거죠. 1분도 시간이고 1시간도 시간이고 저기 한 사람의 나이도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다 그 시간 단위잖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시간을 요즘에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송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송수단인데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다 준 어떤 그런 시간의 역할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접근하게끔 도움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시간을 통해서 더 나아졌고 누군가는 시간을 통해서 더 못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많이들 물어보는 게 그럼 시간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 중에 만족이 많으신가요? 후회가 많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가 더 많아요? 후회가 더 많죠. 그때 그렇게 했었을 걸. 그렇게 했었을 걸. 근데 그 후회라는 감정의 근원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예를 들어 그 노력 포커스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 다시 원래 자기 놀던 만큼 놀 거예요. 잊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근처에 아산병원이 여기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좋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호흡기 꽂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저희가 90쯤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시 40대로 돌려줄게. 하지만 기억은 지운다. 해서 지금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약간. 좀 더 소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간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그 감정에 사람들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저한테 아유 너 그때 노력을 더 했어야지 너가 노력을 덜 해서 그래 한다고 저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막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 안 들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의 후회의 출발점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게 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놈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다 선택 베이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인생에 잘한 선택도 있고 잘 못한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살 동안 과거의 선택들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선택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소에서 저는 좋은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로 좋은 선택을 하려면요, 좋은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고 체력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이랬을 때 전 좋은 선택을 지속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우연히 할 수 있어요. 왜 지속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냐면요. 사람들은 아메이 노력 얘기를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올까 말까 하는 것도 선택의 영역이지 노력의 영역은 아니에요. 엄청 지금 뭐 의자 없이 투명 의자에 앉아 계셔서 노력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엄청 우린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선택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럼 여기서 배운 것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선택이에요. 하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다시 배울 것인가도 선택의 영역이죠. 다시 배워서 다시 한 번 더 해볼 것인가도 선택의 영역이죠. 끝없이 현명한 선택들이 지속이 되면 그 끝에 전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이런 장소가 주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란 건 뭘까요? 착한 생각,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쓰레기 떨어진 거 줘야 되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부정적이 아니라 나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난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내 생각이 같이 딸려가더라는 거죠. 의식이 동조화되더라는 거죠. 헬스클럽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여러분 정신적 체력 단련실 온 거잖아요. 정신적 체력 단련실. 몸짱 있으세요? 몸짱은 한창호리더님이죠. 그 생각 몸짱. 그잖아요. 오랫동안 이런 강의를 들어오셨을 거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몸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몸짱 아닌데 저는 이유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잘 없어요. 헬스클럽 같은데 여러분들 집에 러닝머신 있죠? 없어요? 네, 꼭 돈 많이 벌어서 사보세요. 우리 라이드가 있잖아요. 라이드는 좀 다르지만 옛날 라이드 있기 전에 러닝머신 집에 사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얘기 했죠. 걸으려고 샀는데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걸으려고 샀는데 옷을 걸었다라는 거죠.
사실 셀프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헬스클럽 가서 옷 넣는 사람 보셨어요? 팬티저 놀고 티저 놀고 보셨어요? 헬스클럽 뭐라도 하나 하고 오죠. 그게 장소와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단의 힘이거든요. 집에 있을 때의 나와 헬스장 안에서의 나는 달라요. 집에 있을 때 여러분과 이런 장소에 왔을 때 여러분은 다르다니까요. 없던 가능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로 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계획을 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던데요라고 얘기해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요. 어제 새벽 3시에 저는 대전역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변수죠. 그죠? 새벽 3시에 제가 대전역에 있었다니까요. 2시 반? 왜냐하면 어제 제가 서울을 갔다가 내려올 때 차가 KTX 선로 이탈을 했어요. 어제 뉴스 보셨나요? 예,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10시쯤 기차였는데 출발을 12시, 1시인가? 12시 반인가 1시에 했어요. 근데 매 역마다도 쉬었다가 20분 쉬었다가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창원에 도착하니까 4시 반인가 5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변수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 세우는 걸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기 시작하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놈이에요. 부정적이었거든요. 안 하는 놈인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3년 플랜이라는 걸 제가 짜줬었어요. 3년 플랜 따면 우리 다 다이아몬드로 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는 이제 몇 번의 3년 플랜을 짰는데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3년 플랜 짜주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나 짜기만 짜면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가는 마법의 종이 이렇게 이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패인 거예요. 진짜 실패는 3년 플랜대로 안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3년 플랜 짜지를 않는 게 실패인 거죠. 저도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고 싶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4년 만에도 안 되고 5년 만에도 안 되고 6년 만에 됐어요. 물론 별코 제 나이 대비해서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애타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자기가 3년 만에 안 됐다고 혹은 내 플랜대로 되지 않았다고 플랜 세우기를 포기를 해버리더라는 거죠. 저는 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었어요. 제가 23세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23세 아메이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메이를 알려보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생활 필수품이고 네가 신발이나 옷을 팔았으면 내가 살 건데 세제나 이런 거다 보니까 내 영역이 아니야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향후원을 할 수밖에 없죠. 나이를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좀 그런 게 훈계를 하잖아요. 사업 설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신저만 보는 거죠. 너 졸업이나 하고 뭐 돈을 벌든 가지 뭐 벌써부터 돈하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6,000원 내가 줄 테니까 그만둬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예전에는 칠판 들고 다녔잖아요. 사업 설명할 때 칠판 들고 그 집 앞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딱 서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기도가 절로 어쨌든 너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감정이 뭐냐면 노 안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혼 안 났으면 좋겠다. 오늘 한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사람 피해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 30 되고 싶었어요. 30 되면 좀 안 만만하게 볼 것 같았어요. 30이 되었어요. 나이가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30 된 이후에 제일 큰 꿈은 빨리 40 되고 싶다였어요. 40이 되면 아메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0이 되면. 난 너무 우리 친구들은 40이 됐다고 막 울상들 죽을 상인데 제 40 됐을 때 저희 와이프가 준비를 해줬어요. 아니 진짜 사실 이건 남한테 했으면 엿먹으라는 소리일 거예요. 너 이제 40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 만져라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40이 딱 되는 이 순간이 전 너무 저한테는 엄청 기대하던 40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20, 30대도 계시죠? 지금 열심히 하세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제가 그랬거든요. 난 진짜 노력을 하는데 물론 피는 성취했지만 내가 한 만큼 되어간다는 느낌이 좀 없었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40 딱 되니까요. 진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40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쭉 이렇게 지금 20, 30대시라면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면은요. 이 기억나셔요? 이 노래 I Believe. 이 노래가 이제 20년 됐죠. 20년. 우리 필승 코리아 할 때 20년 됐잖아요. 이 노래는 기억나십니까? 이 노래는 안 나오네요. 그래요. 넘어가. 그 있잖아요. 슬픈 뭔지 아시죠? 이 노래 몇 년 됐을까요? 30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지금 흥얼거리고 계시잖아요. 뭘 반증하는 거다? 혹시 부모님한테 복제 받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달려나가는데 중요한 건 방향성 없으면 정말 시간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나이입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랑 우리 아이들 나이예요.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저도 꼼짝없이 일반 직장인을 다녔다면 자녀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요할 때 수입이 가장 떨어지는 그 크레바스가 생겼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80까지 살고 끝이 아니잖아요. 90도 있고 100세도 있고. 저희 어머니 파트너 중에 이번에 88세 GP가 나오셨어요. 88세 GP. 그 이번에 그 한국암의 행사할 때 그 빨간색 그 입고 나오셨던 그분 김영일이더니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나이 많다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데리고 올 겁니다. 그건 제가. 사람 없다 하지 마십시오. 탈북해서 에메랄드 되신 분 제가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말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표를 봐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죠.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 행복의 4대 요소 저 4가지라는 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돈, 건강, 시간, 친구 가지고 없어도 된다 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에서 샤넬백 매면 뭐가 그리 기쁩니까? 그것도 봐주는 친구가 있어야 기쁘지. 누가 샘을 사야 그것도 기쁘지. 사실 그 돈 샘값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는 품질을 보고 산다고요? 베네통이랑 루이비통이랑 뭐가 다른데? 근데 저 4가지가 정말 10년 전보다 늘어났습니까? 총 수입은 늘을 수 있겠죠. 직장인들은 승진했으니까. 근데 가처분 소득, 즉 고정비를 제외한 수입은 더 줄어들었을걸요. 고정비가 더 올렸기 때문에. 시간은요. 책임이 올라갔으니까 시간이 더 없어졌죠. 건강은 더 나빠졌잖아요. 우리 친구 가족은요. 관계할 시간이 더 없죠. 열심히 살았는데 저 4가지가 다 내려갔다는 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행복 반대편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저는 아메이를 요즘에 포인트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네이버 포인트 모으십니까? 저 지금 이제 저기서 좀 더 성장해서 네이버 포인트가 50만 점이 됐어요. 저는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한 번에 큰 거 살 때 쓰려고 계속 모아요. M 포인트도 잘 안 써요. 150만 점까지 모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컴퓨터하고 산다고 좀 썼죠, 그죠? 포인트라고 하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건 뭐 얼마나 가치 있다고 오케이 캐시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미지를 다 망쳐놨죠. 모으기만 모으고 쓰질 못했죠, 우리가 다.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워치 저것도 10몇만 원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그 현대카드 M 포인트로 샀거든요. 에어팟도 M 포인트로 사고 아이패드, 맥북도 M 포인트로 샀어요.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메이 포인트는 전 아메이 포인트를 모아서 라식 수술을 했어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라식 수술했는데 왜 안경을 쓰고 다니냐? 예, 물론 제가 편하려고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안경을 벗으니까 남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불편하기로 맞습니다. 큰 도수가 없는 안경입니다. 예. 그다음에 SM5라는 그 차를 제가 처음 아메이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면서 그리고 제가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 가면서 제가 샀던 저 까불고 있죠, 그죠? 까불다가 사고 나가지고 팔았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꿈의 차였죠.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또 뭘 했냐면 아메이 제품 써서 포인트 모은 걸로 결혼식을 했어요. 저는 어차피 한 번 하는 결혼식 뭐 이렇게 요새 말 조심해라더라고요. 한 번 하는 결혼식 함부로 말하지 말았거든. 어쨌든 한 번 하는 결혼식 좀 성대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3시간 몇 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괴로웠겠죠. 하객들은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뭐 집이든 여행이든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마트 하나 바꿔서 한다라는 게 이 격차가 너무 크잖아. 너무 작은 행동으로 너무 큰 걸 준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거기 좀 더 나아가서 한국 아메이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아메이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걸 정의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ABO들은. 저는 그러니까 다음 회계년도 목표를 얘기를 하니까 저는 3명의 파트너를 얘기. 저는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파트너에 대한 정의가 안 정해져 있어요. 미팅만 나오면 파트너인가요? 매출만 잘하면 파트너인가요? 파트너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몇 명을 내가 이렇게 후원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한국 아메이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건강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지금 25센트 라이드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25센트 라이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통영의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에서 너무 멋지죠. 그래서 파트너분들과도 많이 이렇게 25센트 라이드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근데 25센트 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밴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자고 사업자고 함께 묶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업은 하진 않지만 소비자와 사업자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25센트 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라이드 모임에 더 잘 참석하는 소비자도 있고 그러면서 제품도 더 많이 쓰게 되고 비즈니스에 호감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먹은 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파워블럭과 카보저스트가 들어서 이건 먹고 밥 먹으면 그 밥은 안 먹은 걸로 친다. 저희가 마이팩 네이밍 콘테스트를 한번 했거든요. 천리안 눈, 적토마 무릎. 여러분, 이런 거 하죠. 관절염 안녕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관절염이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험 보셨죠?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다 코끼리 생각나잖아요. 관절염에 걸리지 마세요 하면 관절염이 생각난다니까요. 되고 싶은 무릎. 여러분 이제 적토마 같은 그런 무릎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천리안 같은 눈.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뭘 한다? 함께 모여 가지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 많이 뺐거든요. 이 친구가 엄청 뚱뚱하진 않았었는데 저기서 이렇게 완전 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라이드랑 바디키만 해가지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 친구는 바디키 설명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바디키 설명을 잘하진 않지만 바디키 라이드 문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변화하지 않은 자는 혀가 길어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변화하지 않으면 혀가 길어져야 돼요. 우리가 궁색하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변화했다면 큰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돋보이는 변화를 한번 해보세요. 피부도 괜찮아요. 다이어트도 괜찮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메이에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있는지? 아침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물 드시. 네. 그다음에 우리가 물 마시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머리 기습부터 생각해 볼게요. 샴푸, 린스, 뭐 트리트먼트, 염색약도 한 번씩 쓰시더라고요. 집 방에서 그 화장실에서. 그러면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스크럽 이런 것도 쓰더라고요. 입에는 치약, 칫솔, 치실, 가글 이런 것도 쓰시더라고요. 몸에는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물비누 이런 것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휴지, 여성분들 생리대, 뭐 애니데이 이런 것도 쓰시죠. 그다음에 향수도 뿌리시고 스타킹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이제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그죠? 화장솜을 꺼내야 돼요. 스킨,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선크림까지 바르고 기초가 끝났답니다. 고급반이 기대되죠. 그럼 우리가 베이스, 뭐 BB, CC, 에어 쿠션, 파운데이션, 뭐 팩트, 잘해요. 눈에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이런 거. 볼터치는 안 하죠. 블러셔를 하죠.
예. 그다음에 컨실러 하이라이트. 컨실러 뭔지 모르시죠, 남자분들? 얼룩 제거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제품들이 우리가 싹 바르고 나면 이제 나와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밥을 김치, 참치, 뭐 미역, 뭐 아메이 고등어 있잖아요. 뭐 꿀, 뭐 소금, 간장, 된장, 쌈장, 고추장, 들기름, 참기름, 포도씨유, 올리브유. 쇼미더머니 한번 나갈 만하죠, 그죠? 그럼 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메이에, 네. 뭐 소면, 라면, 짜장면, 컵라면, 요새 비빔면도 나왔잖아요. 다 먹고 나면 뭐 우리 다이어트 뭐 제품이라든지 뭐 바디키 제품이라든지 우리 비타민, 뭐 오메가, 유산균 안 먹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요즘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죠. 이번에 또 새로운 유산균 나왔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제가 시간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몇 시에 마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조금 이제 듣기 빡시다 싶을 때 이제 다들 뭔가 신호를 주시면 제가 그때 마칠게요. 네. 어쨌든 그렇게 유산균이 이번에 그걸 하잖아요. 마이랩을 하잖아요. 내 변을 보내면 그걸 분석해 주잖아요. 스폰서님 저 이거 너무 좀 힘들어요, 심적으로. 이게 자기 비위가 좀 안 되겠대요. 자기 걸 담는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 모든 건 상대적인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 담는 게. 근데 당신 변을 받는 과학자를 생각해 봤나? 그걸 열 때 무슨 기분일까? 이런 변이 있나?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보다 내가 낫네요. 유산균 이렇게까지 먹고 나면은 이제 또 밥 다 먹었으니까 밥맛 없을 때 뭐 먹어요? 뭐 켈러그 뭐 이런 것들, 그죠? 프로틴도 드시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먹고 나서 커피, 녹차, 주스 이런 것들 먹고 하고 나면 설거지 혼자 합니까? 퐁퐁, 수세미, 고무장갑 셋이서 하지. 전처리 세제, 본색탈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 울 샴푸 이런 거 안 씁니까, 그죠? 주택 세제 쓰고 밀대걸레 쓰실 거고 칼, 가위, 냄비, 칸이 모자라네. 애기는 기저귀, 분유, 물티슈. 제가 자세히 썼나요? 대충 썼나요? 왜 대충 썼나요? 제가 각 티슈, 물티슈, 키친타월 이래 안 했죠. 휴지를 했잖아요. 그래 자세히 쓰면 100개가 넘는다니까요. 이게 비전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쓰는 이 제품들이 ным 돈 벌어주는데 애써주는 게 아니라, 그죠? 저 바보들이 2층으로 올라오면 되는데 계속 1층에서 뭘 사고 있어요, 여기서. 한 층만 올라오면 똑똑해지는데 이런 걸 적과의 동침이라지 않습니까? 대전만 오면 그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지금 저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하지만 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성향이 갈리는 게 저게 뭐냐면 위에 게 소금과 후추를 확대한 사진이에요. 밑에는 애들 운동화 찍찍이 사진. 대충 볼 때랑 자세히 볼 때랑 다르죠. 사실 그냥 보면 우리도 판매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짜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쓸 수 있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과정인데 그 장면만 보면 파는 것 같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날 아메이만 기억하니까. 옛날 네이버 이랬던 거 아세요 혹시? 지금에 비해서 너무 촌스럽죠. 아메이도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옛날 아메이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사실은 아메이 사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는 너무나 많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메이가 더 성장한 것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코로나라서 커피숍에 못 오게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이분이 이제 저기 세종에 계신 분인데 대학 선배를 후원을 했어요. 어떻게 후원했냐면 이분 아메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고 아메이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줌으로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줌으로 빌드까지 갔어요. 그때 한창 코로나 심할 때여가지고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빌드까지 가고 이제 빌드 뒤에 처음인가 만났을 거예요. 그 코로나 이후로는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그 저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뭐 접종 안 하고 뭐 이러면은 밖에서 상담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찍었거든요. 아메이는 망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도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그 아메이도 어쩌면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리크루팅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아메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장사든 사람이 와야 되죠. 그럼 사람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ABC 이렇게 예쁘게 또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뭔가 엑스트라 선물 같은 걸 주는 거. 오면 뭐 경품 주고 막 많이 하잖아요. 이런 다른 데 봐도 아메이도 하고 있고 그거를. 뭔가 좀 더 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문화를 만들어서 락인을 걸어요. 라이드라든지 요즘에 하는 7070 같은 그런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락인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니까. 좋은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때까지 이 비즈니스를 쭉 하면서 봤을 때
이 비즈니스를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 이 비즈니스가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메 비즈니스의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그림이었어요. 6사이에서 두 번째 그림 아시나요? 내가 6명한테 알리고 6명이 4명한테 알렸을 때 왜 이게 저한테 확 와닿았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제 동생의 친구가 있잖아요. 저기 제 동생의 친구는 저한테 주문할까요? 어플로 주문할까요? 그러면 배달은 제가 할까요? 택배 기사님이 갖다 줄까요? 그러면 꾸준히 쓰는 사람만 늘면 제가 뭘 하든 수입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나오겠네요. 그럼 건물이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요거 보고 딱 이해가 됐어요. 아메리카. 건물이 있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가 건물이 필요해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수입을 원해서 건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서 그 경험을 2번, 3번 반복해서 이 사람들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면 수익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안전해진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는. 수입이 낮을 때가 제일 불안해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6,000원입니다. 그거. 근데 올라갈수록 더 안정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산 형태의 수입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네트워킹을 했다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건 월로 치면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이자로 치면은요. 금리로 친다면 거의 1억을 모은 효과라는 거죠. 만약에 저 수입이 스스로 나온다면 빌더는 어떻습니까? 아까 빌더들도 많이 나오셨죠. 대단하신 분 계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빌더라고 아까 전에 나도 모르게 빌더. 근데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8억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금리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게 만약에 스스로 나오게 된다면 파운더스 플래티넘 된다면요 이제 3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월 200의 수입자로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30억의 자산가로 봐집니까? 저는 그게 아메 비즈니스 보는 크게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너무 우기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자산이야? 증거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핀업을 해서 흑백 사진이 올라왔어요. 왜? 살아생전 열심히 알리시다가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분이 밑에 파트너들이 안 그만두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플래티늄으로 핀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수입은 누가 가져나야 하니까 딸과 사이가 가져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커피를 열심히 팔아서 300만 원 버는 거 괜찮은 일이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근데 이 두 번째 친구는요. 뭘 했냐면 커피 내리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네가 300 팔면 거기에 10%만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로얄티로. 얼마예요? 30만 원. 이런 곳이 10군데면 얼마예요? 이 300과 이 300의 질이 같습니까? 어떤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는 내 인생의 맥시멈이 300입니다. 최선을 다한 게 300. 여기는 내 인생의 미니멈이 300이에요. 300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근데 조건이 있겠죠.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하냐면 감각으로 하느냐 시스템으로 하느냐다. 감자를 튀기라는데 노릇노릇하게 튀기라고 얘기하면 감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태워버리는데 이게 노릇노릇한 거다. 노릇노릇도 상대적이니까. 근데 맥도날드는요. 온도와 시간을 가르쳐주면은 내가 이때까지 요리를 몇 년 했는지가 영향을 미칠까요? 이 결과에? 누가 해도 같은 거라는 거죠. 누가 해도 같은 그걸 내는 그런 복제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네모난 밀가루 붕어빵 틀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동그란 밀가루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어차피 뭐가 들어가도 붕어빵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네모가 얘기하는 거죠. 저거는 동그란 거 보니까 얼추 다 됐네. 어차피 자도 들어가서 얼마나 변화하느냐지 얼마나 갖춰졌느냐가 아닌데 그 1차 조건에 목을 매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되겠네. 어? 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되겠네. 자는 전업이니까 되겠네. 이런 크게 관련 없는 1차 조건, 2차가 조건은 뭘까요? 얼마나 변화했느냐예요.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갖춰져 있는 거 이미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죠. 왜 이 복제의 틀이 필요하냐면 복제의 틀이 없으면 그 일은 자유를 줄 수가 없거든요. 아멘은 본점의 기회를 늘려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본점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로 봤을 때는 저는 지점이죠. 하지만 제 파트너로 봤을 때는 저는 또 본점입니다. 본점이 본점을 내는 무한 증식 프랜차이즈잖아요. 아미 비즈니스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갖고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자유입니다. 과정적 자유와 결과적 자유 두 개 다 있습니다.
하는 동안에도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얼마나 할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하고 나서도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7일 전에 6일 오늘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2주를 있었잖아요. 2주를 있어서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이 안 찍어서 제가 하나로 농축을 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새로 찍으니까 좀 감동이 없죠, 그죠? 인스타 한다고 와이프가 계속 세로를 찍으라고. 저기 라벤더 숲이거든요. 구글맵이 요즘 저렇게 나와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있잖아요. 너무 많은 파트너들이 아니 축하합니다. 뉴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뉴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저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여기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파트너들이 자기네들이 뉴핀 가놓고 자기네들이 충격받은. 스폰서는 프랑스에 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팬업을 많이 하셨지? 그걸 생각하더니 자기네들끼리 아메 진짜 인쇄수입 맞다.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저는 복제의 틀이 있는 일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복제해 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해를 시키고 복제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복제를 시키고 그걸 반복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면 와이프 거라서 넘어갈게요. 네. 그 과정 중에 또 아메이가 얼마나 이건 부산 ABC에서 열어준 행사였거든요. 레트로 파티. 너무 즐겁게 이렇게 파티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한 리더님 여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천 저 남자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저기는 이제 부산 리더들인데 이 남자분이 가운데 있는 이 남자분이에요. 이 남자분이 27,000볼트에 손가락을 스친 거예요.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러니까 스치면 어떻게 되냐면 전신불구가 돼요. 27,000볼트는 전봇대 그런 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전신 화상에 막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이게 막 그냥 죽을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저 이제 파트너 3교대 간호사예요. 화상병원에. 그래서 드레싱을 하고 있다가 자기도 명단 없잖아요. 3교대니까 뭐 사람도 고성적으로 안 맞아지고 하다가 자기도 약간 정신줄 놓고 환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명진 씨 아메 알아요 이렇게 얘기. 저분이 그게 뭐예요 하니까 모르면 저 따라와 보실래요? 간호사 설명 잘 못하니까 저 따라와 보실래요?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시게 된 거죠. 따라가시게 됐는데 이제 와 보니까 뭐 그냥 나쁜 거 없고 뭐 그래 이런 거 먹으면 되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셨거든요. 오른손을 못 올리고 계셨고. 근데 어쨌든 이걸 하고 나서 이분이 이게 식품을 좀 드시고 나서니 한 달 두 달 지났나? 오른손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는데 의사가 못 올린다 그랬었는데 프로틴하고 맨즈팩하고 막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진짜 기적은 3개월 정도 있다가 너무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이분이 부산 ABC에서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서 걸어오신 거예요. 물론 쩔뚝거리고 막 보조 장치에 도움을 받았지만 절대 못 걷는 데 했었는데 아메에서 옛날에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제품 감동 제일 좋은데 앉은 자 일어섰다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랬는데 제가 바쁘는데 또 뭐라 할 수도 제가 유튜브에는 못 올립니다. 그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 간증을 보고 또 다른 환자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호사들은 낮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니까 또 밤에 또 아메 하러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나이팅게일을 만들었어요. 나이팅게일은 뭐냐면 간호사 모임이에요. 요새 모임은 그래 저런 거 하대요. 제가 계속 엇박 타는 까만색 옷 계시죠? 저분이 저랑 아메이를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되신 분이 8년인데 스폰서들이 다 안 해요 중간에. 저 뎁스예요. 근데 혼자 꿋꿋하게 이분도 3교대 간호사예요. 근데 미팅 간호사 마치고 미팅 오시고 뭐 안 주무시고 그냥 바로 오시고 진짜 성실하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야 너무 힘드실 건데 그것도 사업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도 한 번 없었고 그 7, 8년 동안 그럼 참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18%를 하는 거예요. 사이드 잡으로 하시면서 그 파운더스 18%를 쫙 해가지고 그 간호사 수입과 파운더스 18% 수입을 다 모아가지고 딸을 이탈리아 유학을 보냈어요. 1년 동안.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됐는데 중요한 건 이분 스피치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한 건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저를. 와이프 아메이 못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너무 불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밥도 차려져 있어야 되고 이러긴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 리더님이 뭘 만들어놨는지에 대해서 18% 네트워크하고 LOS 맵을 싹 다 보여드렸어요. 만들어놨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남편분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해. 모시고 살아야겠네. 근데 그 남편이 탈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엘사쓰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무대에 왔으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뭔가 얘기를 하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저도 큰 변화 없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분이 가장 변화를 많이 했어요. 이 남자분이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정말 많이 났거든요. 이분이 너무 많이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Q를 쭉 해서 Q12에서 이번에 또 파운더스 프로팀 이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참 느려 보이셨는데 이번에 파운더스 플래티움 되니까 정말 수입도 요즘에는 한 5천만 원 되잖아요. 너무 기뻐하셔요. 왜? 자기 간호사 수입을 이제 넘어간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아메이가 참 멋지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건 아시겠지만 전 전부 다 모든 제품이 애플 제품이거든요. 아닌 게 없어요. 저희 집에 아이패드가 6개 있죠. 가족은 4명인데 비상용이 필요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다음에 뭐 맥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쓰고 있죠. 저기도 그렇게 연결해놨죠. 우리 집에 가면 제 근무 환경입니다. 참 제가 애플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파트너들이 얼마나 제가 좋아해 보였으면 케이크도 애플 모양으로 이렇게 생일 축하. 근데 저는 코로나 전부터 이걸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아이패드 사라, 다 아이패드 사라. 뭐 사는 친구도 있었고 안 사는 친구도 있었죠. 지금은 싹 다 샀어요. 아이패드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패드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패드 사십시오. 나보고 주식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주식 잘 못하거든요. 애플 주식 없고 사면 후회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이유,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당근에 내놔도 굉장히 고가에 팔려요. 여러분 50만 원 주고 아이패드 샀죠? 1년 열심히 써보십시오. 40만 원 이상이 팔립니다. 진짜예요. 갤럭시랑 다릅니다. 관계자 있을까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갤럭시. 근데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수기 설명하러 갔는데 걔는 청정기를 물어봐. 근데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내일 다시 오겠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있으면 싹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꼭 사십시오. 정말 사길 너무 잘했어요. 와이프도 엄청 말렸거든요. 파트너도 안 그래도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이패드 강요하냐 이랬지만 사고 나서 와이프가 제일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이패드 교실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그걸 저는 잘 써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 크루즈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잖아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처음에 올라온 거는 살 빼려고 올라왔을 거예요. 왜 앉았을까요? 힘드니까 앉았다는 건 편하려고. 이게 목적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 빼려고 시작했는데 편한 게 더 우선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메이도 성공하려고 시작했는데 상처 안 받는 게 우선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 아끼는 게 우선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왜 선택했는지를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목적이 전도되면서 진도가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파트너들에게 힘준다고 카톡으로 매일매일 보냈었어요. 뭐 혹시나 좀 기운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근데 그거를 제가 형제 파트너들 다이아몬드 리듬들 다 보내드렸었는데 그걸 보내니까 형제 파트너 리듬들이 이거 책으로 엮어봐라 그래서 저게 책이 나온 거였어요.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딱 올렸는데 보시면 저 이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좋아요 하는 게 1,500명이 좋아요 눌러주는 거예요. 와 진짜 아메 하는 사람들 멋있다 착하다 이렇게 축하해 준 거네. 근데 좀 이따 바지 구멍 난 거 올리니까 1,800명이 좋아요 눌러. 역시 사람들은 잘 된 것보다 안 된 걸 더 좋아한다. 너무 잘난 거 올리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아메이의 화력에 힘입어서 제가 여기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네이버에 방중화 치면 뭐가 나왔었냐면 방중화는 문재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방중화는 김정은이라고 나왔었어요. 뭐냐면 한국 오면 방한이라 그러잖아요. 방중은 중국 가는 거. 방중화는 문재인. 나는 늘 한 국가의 대표를 맡아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에 방중화 치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렇게 탁 네이버에서 인정식 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리더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책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책 회사에서 이제 그 영상 그러니까 홍보 좀 해달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 책을. 전 너무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아 예은이 할 수 있잖아. 어? 책이 어디에 좋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라 하길래 높은 거 꺼내는데 좋다. 그래서 이걸 보내니까 거기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홍보 좀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마음에 안 드나 저는 싶어가지고 두 번째 영상을 또 찍었어요. 비켜라 비켜라 내가 가는 길 막지를 마라 비켜라 비켜라 운명아 네가 비켜라. 저는 사실 좀 생각이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야만 기쁘다면 그 과정도 내 인생인데 그래서 저는 과정도 즐겁자라는 게 엄청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웃는 걸 엄청 좋아해요. 거기 엄청 쾌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거기 행복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맨날 애를 쓰는 거죠. 광고도 저는 이 제품이 어떻게 좋다 이런 거 얘기보다는 도깨비가 칼에 찔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칼갈이 사세요. 저는 이런 박자가 좋더라고요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해요. 그럼 오후에 일어나세요. 근데 오후에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 데일리 플러스를 드셔. 그다음에 중독.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밥 먹고 하고 똥 싸고 하는데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고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장소리 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그 엄마한테 권합니다. 해독. 홍진경 아무나 소화 못하는 패션 역시나 소화 못해. 소화 인스트비.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뭐 있습니까? 내 사업이잖아면서요. 내가 디자인하는 거죠. 내가 꾸며 나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의견, 그리고 아메이 제품, 아메이 회사 이 네 가지를 내 마음대로 블렌딩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기업가 정신 넘치는 일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았죠. 처음에 저희 부모님 이제야 소개시켜드립니다. 제 어릴 때고 저희 어머니의 가득한 학구열에 전 진짜 제 몸도 이렇게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건사치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초등학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희 중학교 때 ABCB였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원어민 학원을 집어넣었어요. 저를. 학교열이 너무 강해서 저를 서울대 보내자라는 일념하에. 그래서 여기도 유명한 지방대가 하나 있죠. 카이스트라고. 제가 그거 카이스트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참 우리가 암에 알리다 보면 헷갈릴 때 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이랑 할머니랑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입이 심심했는가 학생 어디 다니라고 하고 이제 말을 씹힌 거죠. 학생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카이스트 다닙니다 하니까 그게 뭐고 이런. 그러니까 그게 한글로 뭐더라 그죠? 그게 한국 정보 기술 뭐 있죠.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등짝을 짝 때리면서 잘했다.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러면 그 카이스트 학생은 갑자기 마인드가 쫙 떨어지면서 내가 국가한테 속아서 전문대를 간 것인가? 전문대였나? 이렇게 혼돈이 옵니까? 아니면 할매만 모르네 생각합니까? 근데 아멘은 왜 그렇게 안 해요? 아멘 내가 헷갈리고 앉아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내가 듣고 내가 확인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서울대에 투어를 간다고 제 중학교 때 저를 데리고 이렇게 서울대 투어까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참 기념적인 일인 게 이분하고 이분이 저희 이제 제 친구 부모님이에요. 이분하고 이분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시고 이분이 이 두 분이 저희 어머니 옷가게에 놀러 오신 거죠. 와서 중아 엄마 나랑 어디 좀 뭐 좀 들으러 가자. 뭔데 이러니까 가보면 알아. 지금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설명을 잘 못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남편분이 택시 기사였거든요. 그 택시를 타고 2시간 거리를 가서 가니까 교육장인 거 아메이 교육장. 우리 아버지 나가버리시고 어머니는 아동복 단골이니까 들어준 거죠. 근데 그게 기회가 됐던 거죠. 뚜껑이 날아가셨어요. 날아가시고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이 아까 이 사진이 왜 기념비적인 사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 3조가 있어요. 요 두 분이 수석 다이아몬드 됐죠. 저 수석 다이아몬드 됐죠. 저희 부모님 두 분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셨죠. 이제 역전을 하신 거죠. 스폰서님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울대는 못 갔지만 어쨌든 수석 다이아몬드가 3조나 있는 그런 사진이 되었고요.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걸 보고 집도 이 당시에 뭐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도 가고 하시는 거 보면서 성인이 되면 아메일 하라 그러죠 보고. 저는 생각이 하잖아요. 아메일 하라고. 근데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뭐 홈미팅 같은 걸 하고 있는 거 보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열면 내 앞에 펼쳐지는 이제 광경이라는 게 있죠. 그걸 저 보면서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 기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이제 책을 이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책 쭉 보면서 아르바이트 삼아서 한번 해봐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1년만 아르바이트 삼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된 게 지금 그만둘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아직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꿈보드 적으라고 할 때 이거 너무 우스웠거든요. 저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당장 100만 원 벌고 싶은데 이런 걸 적으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건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오른쪽 밑에 있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 이때 23살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죠? 지금이에요. 제 파트너가 얼마 전에 찍어준 건데 뭔가 좀 더 안정감이 생기고 뭔가 알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죠. 17년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어떠한 간극이 있었을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제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이 라스베가스 여행이었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수석 다이아몬드로 전 세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맞냐 안 맞냐 하면 별로 없지 않나요? 하지만 라스베가스에서 모였던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정도예요. 다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왔거든요. 엄청나죠? 그리고 애니타 후라고 또 30살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되신 분도 제가 아메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나 뵙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여기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인정식에 너무 감사하게 초대도 받아서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6개월에 지구 2바퀴 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집이 없대요. 계속 이동해서 다니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 홍콩의 수석 다이아몬드, 왼쪽은 마카오 더블 다이아몬드, 오른쪽은 홍콩 다이아몬드. 여기는 베트남 SP들, GP들 친근하죠 뭔가. 우리 식품 먹으면 좀 어디 가서 좀 뭐 먹는다 소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가서 작게 먹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식품을.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먹는데 와 저도 어디 가서 뭐 작게 먹는 소리 안 듣는 편인데 와 홍콩 갔을 때 이때 만났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드실까 처음에는 제 생각인데 먹다 보면 배에서 섞인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됐던 니노이 부부 저번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다음에 여기 아메이 또 1등 하시는 홀리첸 리더님 또 이렇게 만나게 됐고 니노이가 그 연세대 어학당에 한국어 공부하러 잠시 들어오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도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선물해서 제 책으로 한국어 공부를 해라. 사투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제 책에 사투리가 쓰여 있는 것 같대요. 뭐 느낌이. 어감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극을 뭘로 채웠을까?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적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저도 잘 안 믿긴 하지만 한 사람 강의 듣고 제가 했던 필기였어요.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적고 열심히 이렇게 했을까? 적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기록의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강하죠. 아멘은. 여러분 기록해놓은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없죠 사실은.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사실은. 안 적으면 정신이 날아가거든요. 안 매달아 놓은 풍선처럼 날아가요. 어느새 내 생각은 그죠? 내년에 뭐 어디에 뭐 이런 데 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적었는지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에 올라온 다이아몬드들,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저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겠죠. 저 사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앉아 있는 나는 너무 평범해 보이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나는 아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카피를 하면 조금은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렇게 열심히 적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적고 일주일 동안은 저 강사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은행 다니다가 누가 뭐 사업하다가 이렇게 되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제는요, 제 책을 읽고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스타에 이렇게 제 책의 한 글귀를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리고 집 나간 파트너도 한번 돌아오셨어요. 제 책 읽고. 스폰서님, 제 책을 읽고 가슴에서 요동을 치고 있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 책 읽고 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잔도 선물 받고 이렇게. 근데 가장 영광적인 일은 제가 울산 아메이 플라자에 딱 갔는데 누가 야 리더님 사인 좀 해주세요. 예 하면서 이제 갔는데 사인 보니까 익숙한 것들 보니까 이 뭐예요 하니까 제 책을 필사를 다 했대요. 왜 젖어 있어야 하니까 울면서 적었다더라고. 너무 이게 책값이 엄청 아까웠나 봐요. 막 이렇게 여러분 10여 년을 늠 얘기하러 다니니까 이제 남들이 제의하고 하고 다닙디다. 10년을 남의 인생 카피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제 인생 카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반전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잘 사는 사람이 계속 잘 살아가는 것도 멋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 아미라는 어떤 툴로서 지원을 받아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제가 책에 적어놨지만 DC드랍스 데모는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집 설거지는 안 해놓고 DC드랍스 데모는 열심히 하고 그거는 뭐다? 램프의 진이 같다. 열심히 비비면 설거지하는 이모가 생긴다. 미팅장에서 남의 애 열심히 봐주면 우리 집에 애 봐주는 좋은 이모 생긴다. 우리 애 라면 주고 밖에 가서 다른 애 집 애들 건강 요리 해주면 밥 해주는 이모 생기더라. 만나자 해도 참 안 만나지더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다 만날 수도 없을 정도로 시간이 모자라더라. 그렇게 될 걸 알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해도 되는 일 아닌가? 너무 스스로를 옥죄면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될 걸 알고 하는 거에 에너지는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리더들, 파트너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왜 해내야 되는지 뚜렷한 이유 있죠. 두 가지죠. 여성분들은 우리 아이와 친정부모님.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이제. 개 모임에서 자랑 좀 하자. 고민되시죠? 그거 한번 해볼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는 동안에 고민하면 너의 파트너 됩니다. 고민하면 너의 파트너. 세상에서 제일 아쉬운 만남은 뭐예요? 아메 안 할 끼다 이거보다 니도 아메 하나 나도 SP다. 얼마나 아쉬워요. 노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다시 시간으로 돌아와서 시간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여기 오시는데 한 이 안에서 2-3시간 들어올 때 여러분과 나갈 때 여러분 다를 거예요. 그죠?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을 좀 더 다르게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거예요. 3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에 좀 더 근접해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진짜 여기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꿈꾸는 법 그리고 꿈을 이루는 법
함께 배우셔가지고 이 안에서 멋진 성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하거든요. 저에게 메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건 뭐냐면 시스템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고요. 제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던 한마디는 네가 리치 디보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리치 디보스 같은 미소를 가진 남자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늘 긍정적이며 남 탓하지 말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시죠? 자기 그 리치 디보스 물에 빠지셨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자기 와이프 이름이 헬렌이잖아요. 나 옷 젖으면 헬렌한테 혼나는데 이러고 있었잖아요. 리치 디보스 얼마나 삶의 여유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거고요.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우리가 좀 더 원하는 모습에 근접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